자, 이번에는 그 에어백의 구성 부품 중에 하나인 에어 클럭 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럭 스프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스프링이다 이렇게 생각만 할 수가 있지, 그죠? 스프링이다 왜 그러냐면 이름이 클럭 스프링이니까 스프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프링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클럭 스프링입니다. 얘가 이제 클럭 스프링인데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은 얘는 에어백에 장착이 되는 부품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면 르노 삼성이라는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향 핸들이 있는데 X라는 부분이 있고 OK라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조향 자체가 이렇게 핸들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들이 직진 상태일 때 장착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침서를 갖다가 보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되어 있고 3.5라고 되어 있죠, 그죠? 3.5.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차량의 어떤 핸들의 어떤 그 회전 바퀴 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 2바퀴 반에서 한 3바퀴 반 정도의 그 핸들 조향이 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렸다가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는 데는 보통 한 5바퀴에서 한 7바퀴 이 사이에 어떤 조향 각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클럭 스프링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그 크락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어백, 운전석 에어백 아래쪽, 그러니까 핸들이 회전을 하잖아요. 핸들이 회전을 하는 부분에 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왜 이거를 갖다가 설치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일반적인 배선을 이 배선을 에어백, 그러니까 크락션 쪽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크락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크락션을 누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조향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는 이렇게 꼬였다가 다시 배선이 이렇게 꼬였다가 다시 이렇게 꼬였다가 하면은 이 배선 자체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단선이 되든지 끊어질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클럭 스프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클럭 스프링은 이 아래에 보면 배선이 올라오죠, 그죠? 이 배선이 이렇게 와서 이 안쪽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와이어식으로요, 얇은 와이어 있죠, 얇은 와이어식으로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게 스프링 같이. 그래서 이제 클럭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 감겨 있는 바퀴 수를 갖다가 펴 보면은 대략 얼마 정도의 길이가 되느냐 하면 2m 정도의 그 배선이 이렇게 감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온 전원이 이 클럭 스프링 안에 있는 그 코일선을 갖다가 거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 올라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의 선이 올라오는데, 얘는 인플레이터 쪽으로 들어가는 선입니다. 인플레이터면은 그 우리가 에어백이 터지기 위해서는 점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점화 쪽으로 올라가는 선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 선은 뭐 핸들 쪽에 우리가 올라가는 리모컨이라든가 이쪽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할 때 우리가 초보자가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요, 요 몸체 삼각형, 회전하는 삼각형이 있고 정지해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요 삼각형 뭐입니까? 요거 여기하고 요 삼각형, 여기하고 일치를 시켜서 조립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조립을 하면 거의 100% 조립하고 난 다음에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클럭 스프링이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 3.5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3.5라는 의미를 잘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에어백을 어느 쪽으로 돌리든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돌리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안 돌아가죠, 그죠? 여기에서 끝까지 한번 돌려봐요. 이게 몇 바퀴가 도는지.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 7바퀴 돌고 반 정도 돌았지, 그죠? 7바퀴 조금 더 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핸들을 좌회전, 우회전의 가장 가운데가 7바퀴의 반이죠. 그러면 얘가 3바퀴란 말이에요. 근데 요 3바퀴보다가 3바퀴를 갖다가 하면 6바퀴밖에 안 되니까 7바퀴니까
3.5바퀴를 반대로 돌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3바퀴 반을 제가 더 돌리겠습니다. 자, 1바퀴, 2바퀴, 3바퀴 하고 요렇게 돌렸을 때 요 지점이 있죠. 3바퀴 반, 조금 3바퀴보다 좀 더 돌아갔지, 그죠? 요때 위치를 갖다가 해서 요 상태에서 조립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핸들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핸들 가운데가 되고, 우리가 핸들을 꽂았을 때 이제 좌회전을 1바퀴, 2바퀴, 3바퀴 반 정도 하면 이제 끝까지 오고요. 반대로 다시 하면 3바퀴 반을 돌리면 다시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직진이 되겠지, 그죠? 직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3바퀴 반을 돌리면 얘가 이제 우회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바퀴 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핸들을 좌에서 우까지 끝까지 돌렸을 때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7바퀴다는 얘기죠. 그럼 7바퀴니까 이 7바퀴의 반, 그게 바로 3바퀴 반이죠, 그죠? 그래서 3.5라는 수치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지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삼각형만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만 맞춰서 조립을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조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클럭 스프링 그 배선 자체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단선이 뜨겠죠. 그러면 바로 에어백 경고등이 켜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 작업을 하시다가 핸들을 갖다가 탈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클럭 스프링 조립할 때 반드시 여기 있는 사항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조립하셔야 되고요. 모든 차량이 이렇게 3.5라 이런 수치가 쓰여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왼쪽 끝까지 돌려서 오른쪽 끝까지 돌려보고 얘가 몇 바퀴인지를 갖다가 판단한 다음에 삼각형 하살표를 반 정도 돌려서 여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현대기아차는 2바퀴 반이 많습니다. 2바퀴 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향 핸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릴 때 720도보다 조금 더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2바퀴 반이니까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우리가 조향을 갖다가 할 때 왼쪽으로 끝까지 꺾고 오른쪽 끝까지 꺾을 때 그 가운데에서 이 클럭 스프링을 맞춰서 조립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클럭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클럭 스프링은 이 존재 이유가 왜 클럭 스프링을 만들었냐? 핸들 돌릴 때 배선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배선, 코일 같이 이제 코일 스프링 같이 이렇게 감아놓은 배선을 쓰는 이유는 배선이 끊어지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클럭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럭 스프링은 보통 보면 보통 이중 그 잠금 장치로 보통 다 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커넥터가 꽂히고 위에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죠.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 이 에어백이라는 자체가요,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커넥터가 이탈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중 잠금 장치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한번 꽂고 난 다음에 얘를 락을 시켜주는 게 이중 잠금 장치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럭 스프링이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클럭 스프링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은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동차를 공부하지 않는 분들에게 대부분 클럭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스프링? 그냥 스프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어백에 들어가는 클럭 스프링은 그런 스프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어백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인 클럭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